나는 지금 영국에서 축구 에이전트로 8년째 일하고 있다.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차리고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맨시티,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토트넘 등 유럽 빅리그의 대표 구단들과 함께 일한다. 이제는 유럽 축구 비즈니스계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물론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다. 유럽 축구계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백인, 유럽인, 남자들만의 이너서클이다. 아시아인으로서 유럽 축구 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많지 않지만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 하물며 여성은 어떻겠는가? 한국보다 성적으로 평등한 유럽 사회라지만 여성이 축구계에서 일하는 건 희귀한 일이다. 이 책은 내가 이 유럽 축구 비즈니스계에 들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느껴온 일들을 담고 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의 김태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책의 서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서문을 들으면서 아마도 축구 팬이라면 제가 거론한 그 빅리그 구단들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흥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보기 드물게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그 에이전트로 활약하고 있는 김나나 작가님의 경험을 모은 책, 나는 런던의 에이전트 레이디. 이 책의 저자인 김나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유럽에서 에이전트로 일하시게 된 어떤 계기,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김나나 작가님이 하고 있는 그 에이전트라는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좀 더 재미있는 질문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적으로 그 축구 팬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선수 에이전트라는 그 역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선수들의 에이전트다. 네. 근데 왜냐하면 선수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언플을 해서 계약을 그 추진력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수 에이전트 중에서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에이전트이고 지금 뭐 관심 있는 곳이 어디이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플랜을 일부러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축구 계약에서는 어떤 이렇게 쌍방의 계약이 성사가 될 때 양측이 다 대리인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구단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 구단도 에이전트를 세우게 되고 저는 그 역할에서 이제 구단 측을 대리하는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단 측을 대리하는 에이전트. 네. 말하자면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수 쪽에서 에이전트가 있는데 네. 그 에이전트는 그냥 구단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에이전트를 세워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의 어떤 조율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네. 네. 왜냐면 그 구단들도 그 다른 구단들의 내부적인 정보나 그 지금 진행 상황들을 다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에이전트들은 모든 구단과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마켓에서 그 가장 적합한 그 오퍼의 수준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보통 외부 에이전트를 써서 뭐 수뇌부와 구단주와 좀 긴밀히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 축구계에서 커리어를 키우다가 유럽 축구계로 들어간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유럽 축구계의 좀 트렌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축구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축구 스포츠 쪽 계약 말고도 상업 계약 쪽으로 전 세계 광고 계약이라든지 그쵸. 또 스폰서십 계약이라든지. 예, 네. 그리고 뭐 라이선스 쪽도 굉장히 구체화가 되어 있고 초상권 쪽도 세분화시켜서 이제 지역별로 따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시설들도 그 해외까지 나가서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럽 쪽에서 컨설팅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해외 마켓 쪽 컨설팅을 주로 유럽 브랜드를 위해서 했었는데 맨시티 측에서 이제 해외 마켓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시아 쪽 마켓 특히 왜냐하면 구단들한테 아시아 쪽 수익이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를 찾다가 그 소개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거침없이 이야기는 하십니다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축구라는 것이 아까 이 책의 서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유럽 남자 바로 백인의 어떤 이너서클 네. 그들만의 어떤 리그로서 꾸며져 있는데 책의 서문에도 역시 쓰셨습니다만 그 셋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 산업의 한복판에 뛰어든다.
이게 물론 이제 작가님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경쟁력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의 이 에이전트로서의 능력 또 이 유럽 축구 시장에서 살아남은 어떤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시아인이라는 핸디캡이 곧 나의 경쟁력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역발상의 어떤 전환들이 이 책에서 이루어진 어떤 기적 같은 만남들의 어떤 그 출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어떤 뭐 계기라든지 어떤 동력이 있었다는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유학했던 그 이태리가 유럽 내에서 인종차별로 아마 톱일 거예요. 네. 예, 외국인들이 살기에 쉬운 나라는 아니에요. 예. 안정환 선수가 아마 2002년도에 그 페루지에서. 골 넣고 나서 네. 이태리를 다시는 못 갔죠? 그렇죠. 네. 지금도 그 가족분이 대신 챙겨서 나오셨을 정도로 험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성적인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남성주의적이면서 그 이태리인 중심적인 그런 나라라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태리와 영국을 겪으면서 영국은 또 유럽 내에서 가장 그런 인종적인 부분이나 그런 소수자에 대한 그런 존중을 제도화를 많이 시키려는 나라이거든요. 그렇죠. 뭐 런던 한복판에 가보면 그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그쵸. 섞여서 예, 살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좀 그 유럽 내에서 극단적인 케이스의 그 두 나라를 경험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나라를 비교를 하면서 다른 그 런던에서 일하는 저랑 비슷한 그런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영역에서 포지션을 잡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면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아시안이라는 또 여자라는 나의 어떤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없다라면 그것이 핸디캡이 아니라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어떤 고민이 필요했다. 네. 그것이 또 가장 어떤 지금까지 에이전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바꾼 면도 있지만 사실 제가 어떤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시아인이고 여자라는 점이 오히려 좀 득으로 돌아왔던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업계에서는 서로 얼마큼 아는가가 협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사람들을 자주 본 유형의 프로파일들이지만 다 유럽 백인 남자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저 같은 프로파일과 미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이제 복싱으로 얘기하면은 다들 오른손잡이인데 이제 그쵸. 그 작가님은 이제 사우스포니까 네. 나는 오른손잡이들과 싸워본 경험이 많지만 저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잡이랑 싸워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남자랑 여자가 그 사고의 흐름도 되게 다르듯이 아시아인들과 그 유럽인들과도 그쪽에서 자란 아시아인이냐, 아시아에서 자란 아시아인이냐 사고의 흐름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적응하는 동안 저는 조금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그런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손쉬웠던 면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센터에 이제 에이전트들이 가면은 그 훈련 같은 거 참가를 할 때 감독이나 코치가 있을 때 다들 감독과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타임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감독들은 다 피하죠, 당연히. 피곤하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경쟁을 뚫고 감독과 한마디 나누고 자기를 각인시켜야 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감독이 와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일단은 눈에 띄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여자가 여기 들어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구단이 아시아계 오너인 구단이었는데 네. 역대 트레이닝 센터에 그 훈련 시간에 들어왔던 아시아 여자는 구단주 와이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혹시 구단 중에 저 사모님이 아신가? 재혼을 하셨나 뭐 이래서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아니라는 걸 중간에 알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등 들어서 가면 온 목적이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저랑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안면을 트시고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들보다는 그 감독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선점을 할 수 있었죠. 예. 이런 뭐 부류의 장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에 있는 여러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이제 리버풀의 어떤 클럽 감독이라든지 또는 그 토트넘의 이전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과의 어떤 관계들이 오히려 남성 에이전트들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친밀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나면서 제가 굉장히 흥분 상태에 빠졌던 건 뭐냐면 제가 평생 동안 동경해왔던 그 쟁쟁한 B클럽의 어떤 그 감독들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에피소드를 그냥 일상으로 가지고 계셔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하면서 이 책을 굉장히 흠뻑 빠져서 그 읽어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셨던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들에게 클럽과 축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단 직원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구단과 자기가 일을 하는 구단이 일치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많진 않아요, 사실 의외로. 왜냐하면 보통의 유럽 애들은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팀을 응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거기 도시 출신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렇게 일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로 볼 때 덕업일치죠. 그래서 그렇죠. 너무 즐기면서 할 수 있죠. 이게 인생이 된 거죠. 그냥 그렇죠. 자기. 네. 자기가 어렸을 때 뭐 한 5살 이때부터 아빠 손잡고 가던 그런 구장에서의 그런 내부를 자기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이 정말 꿈 같은 그런 날이죠. 근데 좀 불쌍한 애들은 예를 들어서 맨시티에 제가 아는 사람은 메뉴 팬이에요. 메뉴팬. 맨시티하고 맨유하고. 그래서 걔는 라이벌 중에 라이벌인데. 네, 매일이 갈등이에요. 사람들이 맨날 뭐 메뉴를 이기고 좋아할 때 자기도 옆에서 혼자 안 좋아하기도 그렇고 연기도 하루 이틀이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그 일본인인데 지금 우리나라 저 국가대표팀 주문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네요. 한일전 벌어지면 그런데 한일전이 생기고 표정 관리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걔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상이니까 조금 넘기다가 가장 힘들어했던 날이 엘리베이터에서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메뉴 선수를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구단 직원들이나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선수들한테 뭐 사인 받아달라고 하던 거, 뭐 사진 찍자고 하는 거 이런 거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아마추어처럼 그쵸. 보이죠. 그 프로페셔널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거 아예 규정으로 그 해놓은 구단도 있지만 사실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굉장히 막 쿨하게 그냥 그 뭐 모닝 인사 정도 하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평생에 꿈꿨던 선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네.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담담함을 유지하며 그 엘리베이터 내리기. 이런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에이전트가 됐는가, 자격감이 되는 순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으니까 재미난 에피소드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습니까? 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주로 선수랑 관련된 게 많죠. 그런 에피소드들 중에서는. 왜냐면, 선수들이 그냥 경기를 잘하는 거를 넘어서 그 도시에서 사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 도시에 사는 게 행복하다. 네. 왜냐면 특히 서양 선수들은 날씨, 뭐 음식, 어떤 그 자기 가족이 같이 거주를 하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기의 행복도를 판단을 해서 실제로 더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되는 구단인데도 그런 점들 때문에 거기서 살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리그가 네, 빅리그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기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만 가면 선수들이 이혼해서 열흘 중에 9일이 비가 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 떠나고 혼자 남겨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챙기다 보면 결국에는 가족까지 케어를 다 해야 되고 근데 가족들이 다 제각각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제일 힘들게 아무래도 아프리카 선수들이에요. 아프리카. 네, 왜냐면 아프리카 선수들은 일단 조금 어그레시브해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공격적이고. 네, 조금 어그레시브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다 어그레시브해요. 그리고 형제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말 그대로 패밀리죠. 네, 근데 그 많은 형제가 또 애를 많이 낳아요.
대가족이군요, 대가족. 그래서 챙겨야 하는 직계가족만 100명 막 이러니까 예, 왜냐면 뭐 형제가 10명인데 10명이 다 10명씩 자녀를 낳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다 제각각 뭐 요구사항이 다르고 또 뭐 구단 이름을 함부로 파는 어떤 뭐 사업 같은 걸 벌이기도 하고 이런 걸 그렇죠. 또 에이전트가 수습해야 되고 우리 또 형이 누군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그렇죠. 거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계를 좀 잘 지켜야 되는 게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컴플레인을 했다가 또 선수와 관계가 틀어지면 네. 이적을 하는 기밀을 제공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하는 게 좀 힘들죠. 예. 에이전트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선수 누굽니까? 아, 그거 저는 오늘 밤새도록 작가님하고 축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 에이전트는 SNS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한마디 한마디 혹은 행동 하나가 업계의 어떤 신뢰 혹은 그 비밀 보장에 대한 것들 위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나의 모든 삶이 프로페셔널하게 작동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축구의 모든 것을 건 그 프로페셔널의 세계에서 에이전트로 또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작가님의 이제 어떤 성공 또 작가님의 어떤 이 책의 그 후기로서 또 다른 에이전트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예, 왜냐하면 업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그리고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맡겼을 때 무조건 성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성사를 못 시켰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홈그라운 때문에 그랬다, 뭐 감독이 뭐 성향이 이래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다 핑계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걸로 가는 게 에이전트의 역할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한테 아마도 이쪽 업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한 번밖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한 번을 위해서 구단은 큰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한 번 놓친 그런 계약을 2번 다시 시도를 했을 때 아예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투자를 하는 만큼 그런 계약을 만약에 본인이 맡게 되었을 때 그걸 자기가 성사를 시키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맡는 게 자기 프로파일에 가장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상되는 어떤 위험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 업계에서는 내 계약이 아니어도 남의 계약을 파토내고 싶어하는 에이전트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남들이 잘 계약이 성사가 안 돼야 나한테 기회가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저 계약이 엎어져야 자리가 열려서 자기 선수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 에이전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방어를 하려면 내 계약뿐만 아니라 업계에 돌아가고 있는 지금 다른 계약들 현황도 알고 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서로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 그리고 정보 교환과 그리고 정보 교환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거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정보를 교환을 해주는 그런 우호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런 정보를 나한테 흘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한 움직임을 읽고 플랜을 세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에이전트 일을 실제로 맡았을 때 계약 성사 과정에서 그런 걸 방어하면서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옆구리에 총만 안 찼지 제임스 본드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과 긴박감이 말하자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어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전체 판을 읽고 있어야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의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축구 볼 때는 그 중계화면에 가끔씩 그 수뇌부랑 뭐 이렇게 VIP들 앉아있는 박스석을 비추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렸을 땐 와,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너무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앉는 입장이 되어서 보니까 저희는 경기장에 한 2시간 일찍 가갖고 거기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서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이야기하고. 네, 근데 그 대화가 다
그냥 가볍게 하는 대화가 없고 다 목적이 있는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경기 이제 시작이 되면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왜 걔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네, 이 얘기를 왜 저 사람이 와서 전한 거지? 이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맞춰보다 보면 한 전반 20분 정도 됐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곧 뒤통수 맞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표정이 다 안 좋아요. 그게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네, 다 머리가 복잡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군요. 다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 경기마다 네트워킹에서 본인이 그 빨리 그 파악을 하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하니까 예, 쉽지 않죠. 그래서 경기를 맘 편히 보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에 총만 없지 스파이 영화를 보는 듯한 007 제임스 본드의 어떤 첩보물을 보는 듯한 긴박감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백인 남성 유럽인들의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축구 무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당장한 빅 클래스의 구단들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김나나 작가님의 책 오늘 나는 런던의 에이전트 레이디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유럽 무대 좀 더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들 그 다음 책을 통해서 저희 같은 축구 팬들을 위해 좀 더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